집에 있는다. 설마 오늘도 밤에 저지르진 않겠지. 차라리 오늘은 쉬고 내일 일찍부터 조사하자. 넷째 날, 유리의 집. 집에 있었네?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젯밤에 나갔다 온 거야? 아니, 그냥 집에 있었어. 혹시 나 때문에 생각 바꾼 거야? 그냥 어제는 별일이 없을 것 같아서 괜히 나갔다가 시간 낭비만 하게 될까봐. 그랬구나. 이틀 동안 범죄가 일어난 후에 마을에도 뭔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잖아.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하나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 분명 도움이 될 텐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무당은 망조와도 소통할 수 있거든. 진짜라니까. 귀신을 부르거나 쫓아내기도 한다고요? 믿져야 본전인간이야. 알았어. 당장 다니니까 사토끼 한번 말씀드려볼게. 그래. 너는 간밤 잘 잤어? 이상하게 엄청 잘 잤어. 몸이 지쳤는지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서 바로 잠에 들었어. 내가 나갔어도 아마 못 들었을 거야. 오늘은 좀 괜찮아졌어. 밤에도 혼자 있는 게 없어서 안심됐고. 다행이네. 오늘은 뭐 할 거야? 오늘은 시장에 안 갈 거야. 밭에 나가고. 왜 너네 집에 있어도 되겠지? 당연하지. 너네 집처럼 편하게 있어. 고마워. 귀찮더라도 조금만 신세 짓게. 범인이 잡힐 때까지만. 첫 번째, 내가 귀찮을 리가 없잖아. 아니, 내가 귀찮을 리가 없잖아. 내 방에서 지내. 나는 옆방에서 자면 돼. 고마워. 그럼 나는 먼저 가볼게. 이따가 보자. 그래, 수고해. 오늘 아침에 마을 분위기는 평소와는 사뭇 다르다. 양만촌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없었고 조용했다. 시장에서도 군데군데 가게들이 닫혀 있었다. 이미 마을에 소문이 퍼진 듯했다. 마을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고 수사에 진전이 없었으니 사또가 내게 어떻게 면박을 줄지 걱정이 되었다. 양만촌. 자네, 네,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래, 자네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가벼운 농담에도 불구하고 그가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얼굴에도 피로가 나타났다.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런 것 같네. 그거 좋은 소식이로군요. 그럼 일단 집무실에서 보고를 올릴 겁니다. 먼저 들어가 기다리기. 네, 대감. 나 혼자 집무실로 들어와 그를 기다렸다. 집무실. 자네, 오셨습니까? 아직 멀쩡히 살아있구먼.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그럴 만한 소식을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뭐? 어젯밤에 잠복 하지 않았습니다. 건방건개인가? 아닙니다. 어디 수긍할 만한 변명거리가 있는지 들어보지. 우선 어젯밤에 사망자가 없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현재 두 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주민들에게도 의의를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범인한다면 세 번째 범행은 쉽지 않을 거라 판단하여 한밤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오밤중에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것보다 휴식을 쉬고 일찍 수사를 재개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어젯밤에 누군가 또 살해당했다면 어찌하려고 했나? 나리의 말씀이 옳습니다. 허나 저도 제 추론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군. 어제 한시 주변을 조사한다는 건 어찌 됐나? 공방주인 알려준 사람들을 만나 신문에서 나와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서 모순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들 중에 용의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대로 신문하고 있는 게 맞나? 벌써 이틀이나 지났건만 대체 그동안 뭐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어쩔 생각인가? 오늘은 일단 어제 살해된 순이의 주변 인물들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용의자를 찾아와야 할 것세. 그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을에 용암 무당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네. 그럼 한번 찾아가 보게. 그가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좋은 거겠지. 범인을 찾는 데 도움만 된다면야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좋은 생각인 건지 나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근데 한양에서 비슷한 사건의 조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땠는지 얘기해보게. 네. 나는 그때의 어지러운 상황을 떠올려보았다. 기방에서 기생들이 죽어나간 괴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방을 찾아 드나드는 양반 중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하다 사건에 사용됐을 흉기를 찾기 위해 가방을 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기생까지 심어놨건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찾았나? 네. 그 후에 방향을 바꿔 여인들 위주로 다시 조사를 시작했는데 한 양박대 부인이 기방에 자주 드나드는 남편 때문에 포기하는 걸 알게 됐고 후에 치정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건 어찌 알아낸 건가? 그 집 타인이 자주 옷을 태운다는 거 알고 수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증거인멸을 위해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태워 없애고 있었습니다. 일단 용의자의 신원을 알아내 범죄 행위 여부만 가려낸다면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대체로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면 범인을 잡지 못한 적은 없었나?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자, 또 동네 쪽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번 일은 유리에게 맡겨봅시다. 하면 그리하시지요. 속히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우리 어찌 생각하겠느냐? 면목 없습니다. 다음날 양동은 한양보다 훨씬 작은 곳이니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좀 더 조사해야 할 것이 남아있으니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의욕이 느껴지는구나. 조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 보고하게. 네, 대감. 그럼 자네는 이만 가서 일 보게. 하면 저녁쯤에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나는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수리에 뵙습니다. 이은서, 사또의 딸인 그녀가 내 앞에 서 있다. 그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그녀는 아름다울 만큼 차가웠다. 시간이 벌써 오후가 되어가는구나. 이제 오늘 해야 할 일만 집중하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집에 가서 간단히 거기만 채우고 나갈까. 유리의 집. 집안에서 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선 수아가 장구를 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 잠시 문 앞에 서 있었다. 장구가락이 잠시나마 모든 걸 잊게 해주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집 안으로 들어섰다. 수아는 우리 집으로 장구와 몇 가지 물건들을 가져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스폰까지는 감춰줄 수가 없었다. 그럼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으리, 내가 나가볼게. 문을 열어보니 방에서 온 보졸이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당황스러운 기색이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서둘러 와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요?
말에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양반촌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사람이 살해당했다고?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누구? 가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어서 서둘러 주십시오. 알겠소. 지금 바로 가겠소.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슈아가 밖으로 나왔다. 나도 들었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양반촌 경비를 뚫고 들어갔다고. 그렇다면 이제 아무도 안 들을 수 없겠어? 이건 예산 일이 아닌데. 부탁이야, 나도 데려가줘. 무서워서 혼자는 못 이겠어. 알았어. 지금 바로 가보자. 우리는 말을 타고 양반촌으로 달려갔다. 양반촌. 양반촌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까와는 다른 보졸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저 문이 닫힌 건 처음 본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최악의 상황이 온 것 같아. 두 분이 함께 오신 겁니까? 그렇소. 지금 양반촌에 거주하던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내 일행세, 빈일은 내가 책임지겠소. 하면 안으로 두시지요. 우리는 양반촌 안으로 들어갔다. 아? 뭐지?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양반촌에 거주하는 양반인들과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무리지어 모여 군대고 있었다. 저 멀리 사또와 그의 딸이 보였다. 양반촌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아. 아니, 김대감과 그 가족들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러네, 설마 그분들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는 하인들이 무리지어 있었고 그들 중에 몇 명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어느 집 하인인지 알아? 아니,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야. 한쪽에서 사또가 그의 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수아도 왔구나? 사또와 아씨를 뵀습니다. 수아, 내가 여기를 어찌 온 거냐? 지금 수아 혼자 있는 건 위험할 것 같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만은 눈 감아주지.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평소에 그러면 그런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텐데. 그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지금 정말로 큰일이 일어났네. 그는 수아를 빤히 쳐다보았다. 잠시 물러나 있을까요? 아버지, 수아도 결국은 알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씨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그녀는 그의 아버지와 같이 비슷한 말투와 차가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그럼. 좋아, 내 말 잘 듣게. 김대감의 부인이 살해당하셨네. 좀 전에 시신이 발견됐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금 대감님과 따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직 시신 곁에? 내가 자네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신이 그대로 돌아가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시신을 보러 가겠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정원한 연못 근처일세. 가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무실로 돌아오게. 네, 나으리. 수아는 기다리는 동안 나랑 같이 있을까? 아, 네, 아씨. 잠깐 같이 얘기하고 있자. 다녀와. 수아는 아씨와 함께 자리를 떠났고 사또는 공중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양반촌 끝자락에 있는 정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양반촌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이 하나 있었다. 꽃과 나무들이 가득한 조용한 곳이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외진 곳이었다. 정원의 입구는 마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나는 정원 앞에서 사망자의 가족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님의 죽음은 모든 걸 바꿔놨어. 범인은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 뻔한 사람이 아니야. 분명 용이 주도한 전문가다. 이곳은 마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양반촌은 오래전부터 둘러싸여 있어 아무나 쉬이 들어갈 수 없는데 범인에게 그런 것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들키지 않고 침입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면 경비병마저 따돌릴 만큼 민첩하다. 마님께서 왜 혼자 이곳에 오신 거지? 누군가 마님을 이곳으로 불러낸 걸까? 잠시 후 정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김대감과 그의 딸이 호이드이와 함께 정원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이 슬픔에 젖어 있어 내 아픔을 아프게 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멈춰섰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씨. 그녀는 제대로 대답할 겨를도 없어 보였지만 내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왔느냐? 송검이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 잘못이 아니스. 가서 검시하고 오게. 나는 집무실에서 기다릴 테니. 네, 가능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네. 모든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하게. 그들이 정원을 빠져나가는 후 나는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 안 연못 근처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나는 주변을 조심스레 살핀 후 시신에 다가갔다. 그럼 시신을 살펴보자. 마님의 옷과 머리는 단정했다. 산책 전 곱게 치장할 슈터. 그녀의 얼굴과 한복의 앞면은 두성이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지만 사망 후에 몸이 뒤집힌 것 같다. 뒤에서 공격받고 앞으로 넘어지신 거겠지. 저고리와 심장부까지 벤 상처가 깊다. 끔찍해. 시신에선 아직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거다. 시신의 뒤쪽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마님. 나는 조심스레 시신을 뒤집은 후 천천히 살펴봤다. 저고리 뒷면에 손가락 마디 정도의 크기의 상처가 있다. 등 뒤에서 흉기에 찔린 것 같은데 이대로 제대로 치명상을 입었다. 여인의 힘으로는 범인에게 대적할 수 없었겠지. 설마 범인은 김대감과 원한 관계인 걸까? 만약 그렇다면 범인이 표적을 제대로 고른 거다.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싶었던 걸까? 아니, 앞서 죽은 두 사람은 대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두 사람은 대감 댁에서 일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정원 안쪽에서 왠지 모르게 익숙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나무 뒤쪽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거기 누구시오?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는 양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여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꾼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갔다. 잠깐 거기서! 그녀가 숨어있던 나무 뒤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주변을 재차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어디로 간 거지? 설마 또 헛것을 본 건가? 지금 보아니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나는 몇 달 전에 양동에 왔소. 그러니 서로 알 리가 없지. 마을 소독에서 날 환영해 주시더이다. 김대감과 마님 그리고 그대에게 따님이 유나 아씨께서도. 대감께 여쭤보면 누군지 알 수 있겠지. 수한테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어. 어쨌든 그 여인은 지금 유력한 용의자다. 어떻게든 다시 찾아야 해. 눈이 부리부리해졌습니다. 가여운 마님의 시신은 내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 못했다. 한편 이 의문스러운 여인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나는 정원에 나와 다시 관하로 향했다.
김무실. 왔나? 일단 자네 보고부터 듣지. 그 전에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는 대감께서 얼마나 상심하셨을지 헤아릴 수가 없나? 송겁니다. 허나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그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하지요. 김대감은 차분한 어조로 얘기했다. 오전에 아내와 딸이 정원에 산책하러 갔었네. 우리가 오늘 오전 직무를 끝내고 헤어질 때쯤이었지. 정원은 내 거주지와 가깝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기에 나는 굳이 동행하지 않았네. 산책을 하다가 딸 아이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간식거리를 가지러 왔다가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 보니 살해된 부인의 시신을 발견했다 하네. 송구합니다. 그래, 자네는 뭘 알아냈나? 시신을 확인해보니 마님께선 등 뒤에 흉기를 맞고 앞으로 쓰러지신 듯합니다. 허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부의 치명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3명의 희생자들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지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여인이라는 것이며 모두 혼자일 때 살해당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범인은 동일 인물이며 살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어찌 양동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그런 짓을 벌일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원창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양반촌에 거주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괘씸한 감히 이제 양반들까지 문책하려는가? 꼭 그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범인이 밖에서 담을 타고 돌아왔다면 양반촌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닐 테지요. 허나 아무도 그가 들어오고 나간 걸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범인은 양반촌 안에 거주하면서 아무에게도 의심받고 있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로구나. 지금은 한낮입니다. 말사람이 아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은 집안에만 머물더라도 낯선 사람이 지나다닌 걸 쉬이 볼 수 있습니다. 대감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산책할 사람을 노리고 숨어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따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셨을 텐데 이러실 때 우연히 행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양반촌에 거주하는 사람의 확률이 크다 생각합니다. 자네 생각은 터무니없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뭔가? 대감의 따님이신 윤아씨께서는 현장을 발견한 최초 목격자이시니 아씨께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내 이놈! 한양에서 예의범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더냐? 진정하시지요. 하지만 이놈이 감히 대감의 여시까지 신문하겠다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건방진 놈을 봤나? 이는 그저 수사를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저 규정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아씨의 증언을 토대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테지요. 셋도의 태도는 공격적이었다. 대감댁 따님을 신문한다는 게 다소 무리한 일일 수도 있으나 자신의 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역정을 낼 일인가?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그건 생각해보겠네. 혹시 자네가 생각하는 또 다른 용의자가 있나? 있습니다. 마을에 사는 어느 여인입니다. 매번 볼 때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여인과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인은 두 분 나리와도 아는 사이라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여인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네. 사또께서는 아십니까? 저도 전혀 모릅니다. 확실한 건가? 내 심지어 그녀는 양반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기에 그런 것까지 지어낼 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여인인가? 처음에는 제가 돌아오기 전날 밤 산속에서 마을로 가는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며 다음날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제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까 정원 연못 근처의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것을 보았으나 이번에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을 수색해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는데 우리가 찾는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니 범인이라 확실히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매우 의심스러운 여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참...
사또, 유리가 우리에게 얘기한 여인을 아는 자가 있는지 마을 사람들을 통해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내 정원을 좀 더 주색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수사가 조금씩 설득력 있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으니 자네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게. 이제 앞으로는 어쩔 생각인가? 대감께 2가지를 청합니다. 말해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나 씨를 뵙고 엿듣고 싶은 게 있으니 대감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씨의 결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침에 말씀드린 바 같이 무당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딸 아이를 이곳에 부르기는 힘들 것 같네. 아까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테니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네. 일단 그건 내일까지 기다리게. 무당에 관한 건 자네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윤복에 대한 소식은 아직도 없습니까? 전혀 없네. 그럼 벌써 3일째.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분명 어딘가 숨어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금방에 뜨면 조용히 집을 오가고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다시 한번 그 후에 부모를 만나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의 집에 매일 사람을 보내 확인하고 있는 중일세. 고조들이 매일 집에 찾아간다면 그의 부모님이 많이 놀랐을 것이다.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생겨 미처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윤복이는 보조 중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가 무사하길 바라네. 나는 오후에 딸아이와 함께 있을 테니 뭐든 보고할 게 있으면 사토께 보고하게. 네, 하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나는 재무실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았다. 수아는 은서와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사람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수아 아씨께 인사를 드리고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끝났어? 내가 얘기를 나누는데 방해한 건 아니지? 아니야, 괜찮아. 얼른 나가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여기 계속 있으려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랬구나. 근데 아씨와 많이 친해진 거야? 뭐 그냥 잘해요. 이제 그만 나갈까? 아직도 할 일 남았어? 아니야, 다 끝났어. 내 말대로 한번 박수를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럴까?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선하늘을 박수의 집으로 안냈다. 무당의 집. 선하늘을 마을 서쪽 끝에 외진 곳까지 데려갔다. 그곳은 좀 더 작은 전락이었고 가축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다. 여기에 무당이 산다고? 저기 대나무에 깃발 달린 거 보이지? 그녀는 손으로 지붕을 가리켰다. 저게 무당집이라는 표시거든. 그런 건 어떻게 알아?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잊었어? 아, 그래, 잘 아는 건가? 걔 아무도 없어.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다. 니시오, 어쩐 일로 오셨어? 궁합을 보러 온 것 같진 않은데. 화려한 치장을 한 사람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는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듣자니 자네가 용한 무당이라고 하던데. 헤헤, 궁합 같은 건 볼 필요도 없겠어. 그냥 봐도 아주 천생연분이세. 나는 관아에서 사또 나으리 일을 거들고 있어. 히히히. 나는 수아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무당이 맞아? 응, 맞아. 신점을 보러 오신 것이오? 그렇소. 그럼 안으로 드시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신당안은 낮임에도 으스스하면서 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향 냄새로 가득했다. 박수의 책상 위에는 방울과 쌀을 담은 그릇,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올려져 있었다.
거기들 함께. 그는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손에는 부채를 다른 한 손에는 방울을 손에 들고 흔들기 시작했다. 만약 자네들 사이에 아들이 생긴다면 그 아들이 평생 효도할 것이요. 지금 그걸 물으러 온 것이 아니오. 히히, 하면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어? 최근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아, 알지, 알다 마다. 자네가 사건을 쫓고 있구먼. 그는 다시 한번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다. 오늘도 과연 누군가 이승을 떠났구냐. 귀하신 분이 어찌 이런 병고를 당하셨을꼬. 그는 대감마님의 죽음을 이미 아는 듯했다. 정말 용한 무당인 걸까? 일단 사기꾼은 아닌 듯하다. 자네가 쫓는 놈은 인간의 모습을 할 곳이나 인간이 아니오. 내 놈을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데 그게 누구요? 인간이 아니라니 그럼 귀신애라도 신 걸까? 그는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왜 그리 쳐다보시오? 그의 시선은 몹시 부담스러웠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네에게서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그건 자네 것은 아니군. 박스는 다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다. 허허. 그런 돌연 부채로 내 어깨를 내리쳤다. 그리고 가늘고 앙칼진 목소리로 얘기했다. 너는 이미 큰 고비를 한번 넘겼구나. 너 같은 액송이가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니야. 섣불리 덤벼들었다간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게다. 놈은 틀림없이 말 안 했어.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에 몸을 숨기고 있지.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라니 양반촌을 말하는 걸까? 아니, 내 놈도 제명의 스타일팔자는 아닌 듯한데 그러니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다면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좋을 것이야. 이놈이 갑자기 실성을 한 것인가? 그는 내게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험한 이대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오.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소? 어쩌긴 저 모자란 녀석이 빨리 놈을 찾아내길 바라야지. 그 말을 들은 나는 그저 어이가 없어졌다. 그런 말은 나도 하겠소. 지금 이 마을이 가득한 애군을 쫓아야 해. 그러기 위해선 사악한 기운을 쫓을 구슬을 해야지. 그렇소? 박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인 걸까? 그런 시원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했다. 왠지 시간 낭비만 한 기분이다. 어떻게 할까? 이만 돌아간다. 소야, 그만 일어나자. 용한 무당이라더니 알 수 없는 괴변만 늘어놓았군. 저는 조금 실망한 눈치였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엽전 몇 잎을 올려두고 밖으로 나왔다. 잠깐만. 그는 우리를 따라 나와 불러 세웠다. 왜 그러시오? 혹시나 뜻이니 도로 가져가시오. 응? 그는 내가 놓고 나왔던 엽전을 수아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 놈이군. 그런가? 박수의 말대로라면 범인은 마을 안에 숨어있는 것 같다. 마님께서 그리 살해당하신 걸 보면 분명 야만천 안에 무언가가 있는 거겠지. 그를 만나고 와서 내 마음은 더 심란해졌다. 집에 가기 전에 윤복이 형 집에 한번 들러볼까? 그러자. 우리는 윤복이 형의 집으로 향했다. 윤복의 집. 오늘은 시장이 닫았으니 형의 부모님도 집에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형의 어머니가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너라. 거기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렴. 그녀는 우리의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에는 형의 아버지도 계셨다.
유리랑 수아 왔구나. 어쩐 일이니? 형의 소식이 궁금해서요. 걔도 걱정해줬구나. 어제 관아에서 온 사람들이 주의를 주더구나. 우리도 어제부터 집에만 있었는데 어서 범인이 잡히면 좋겠구나.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오라버니 소식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아직 없구나. 지금 윤복이를 찾는 수배령이 내려졌어. 호주들도 매일 집에 찾아오고 있고 윤복이 방도 다 뒤지고 갔어. 우리 윤복이가 사람을 치다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지금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몰라 걱정돼 죽겠는데. 인대신경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우리는 부디 윤복이가 살아있기만을 바란단다. 오라버니는 강한 사람이니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위험할 수 있으니 당분간 외출을 절대 삼가하고 혼자 지내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범인이 이번에는 대낮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이번엔 누가? 김대감댁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니? 방아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마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데. 범인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안전히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 혹시 형의 물건 중에 없어진 게 있나요? 아니, 없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윤복의 군무복과 장비들은 방에 그대로 있고. 그럼 집에서 없어진 다른 물건은 없나요? 없단다, 아무것도. 수아, 너는 집에 혼자 있는 거니? 아니요, 당분간 유리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 누가 이런 예쁜 처절을 받아 하겠어. 하하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수아가 제 방에서 지내고 저는 옆방에서 자요. 부끄러워하긴. 조금 이따 같이 저녁 먹고 가려무라. 그러고 싶지만 너무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비상 상황인 걸 잊으면 안 돼요. 너희들 말이 맞다. 지금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안전하겠구나. 새로운 소식 있는 대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 그동안 몸 조심하거라. 아저씨 아주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우리는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유리의 집. 힘든 하루였어. 얼마나 놀라셨을까? 대감께서 주민들 관리만도 벅차실 텐데 마님까지 돌아가셨으니. 그래, 끔찍한 일이지. 오라버니의 해만도 결국 못 찾았네. 오늘 사또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 왜? 그건 아마 내가 양반촌 안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해서일 거야. 마님의 살인은 외부인이 저지른 일이라기에는 너무 쉽게 저질러졌어. 범인이 정원에 먼저 숨어들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아, 먼저 유나 씨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마님과 함께 외출한 사람도 시신을 발견한 사람도 아가씨거든. 사또의 태도도 좀 이상하단 말이야. 마치 내가 조사하는 걸 방해하려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동네 쪽에서 지원을 요청하자고 하니 그건 또 거절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지? 지금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해. 누군데? 나는 수아에게 수상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대감과 사또께서도 모른다고 하셨어. 마을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데다 공채된 범죄 현장에 있었지만 쉽게 도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혹시 귀신 본 거 아니야? 설마.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아까 은서아 씨랑 무슨 얘기를 나눈 거야?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너랑 같이 지내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리고 아가씨께서도
내가 밤에 혼자 나가면 위험할 수 있겠다고 하시던데? 유나 아씨께서 상심이 크실 것 같다고 하셨고. 그렇구나. 아씨께선 좀 차가운 분이신 것 같아.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아까 아침에 집무실에 나오다가 마주쳤거든. 내가 인사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아무 대답도 없으시더라고. 그래? 원래 아래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신데 나한테는 안 그러시거든? 맞지? 아까도 날 챙겨주셨잖아. 그러게.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취침 시간이 다가왔다. 이만 옆방으로 건너가 볼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알았어? 그럼 자자. 너도. 다섯째 날. 유리의 집. 잘 잤어? 응. 일찍 일어났네. 원래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야. 그래도 오늘은 일하러 나가지 않으니까 평소보다 많이 잔 거야. 그러게 시장에 나갈 때면 더 일찍 일어났겠네. 먹을 것 좀 준비해올게. 고마워. 그녀가 워크로 들어가자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과일 좀 썰어왔어. 마침 배고프던 참이었는데 고마워. 일단 오늘은 꼭 유나 아씨를 뵈려고. 빡셀 말대로 양반촌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같이 갈까? 아니, 난 오늘 고안에 가서 애들이랑 보낼게. 그럼 내가 일 끝나는 대로 데리러 갈게. 이만 나갈까? 그래. 나는 그녀를 고안에 데려다주고 양반촌으로 갔다. 양반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아씨야 뵙는 걸 허락하실까? 여기 이렇게 있다가 또 사또와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도움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면박만 줄 텐데. 양반촌 출입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병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수고가 많네. 간밤에 별일 없었나? 네, 딱히 보고드릴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출입 명부는 기록하고 있나?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각께선 댁에 계신가? 아마 그러실 듯합니다. 내가 드릴 말씀 있다고 전해주시겠소. 그리 전하겠습니다. 그럼 부탁하네. 집무실. 나는 먼저 집무실에 들어와 있었다. 발자국 소리. 대감께서 오신 건가? 어, 오셨습니까? 대감을 뵈러 왔나? 댁에서 쉬고 계시니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전하게. 그래서 무슨 요건이지? 정확한데 윤아 씨를 뵙게 해주십시오. 자네, 말이 되네.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대감께서 자네에 대한 믿음이 크신 것 같군. 그는 잠시 동안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불편한 시선이다. 아, 그리고 또 뭐? 양반촌 입구를 지키는 경비병 말로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출입 명부 작성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누가 주제넘게 그런 일에 신경 쓰라고 했나? 자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얼른 범인이나 잡아오라고. 송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나는 혼자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금형인가? 안으로 드시지요.
저를 찾으셨나요? 아씨를 뵙습니다. 힘든 걸음이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편히 얘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몇 가지 질문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어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봐 주세요. 아씨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먼저 아씨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리하세요. 아버님과 사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제게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고 관직에서 내려오셔도 항상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는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버지께서 가끔 유리님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는 것. 그렇습니까? 네, 유리님에 대해 기특해 하시고 칭찬도 하시곤 하셨어요. 한양에 가실 때도 사람을 시켜 안위를 묻곤 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유리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믿음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님과의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동이라 어머니께서 모든 관심을 제게 쏟으셨었죠. 아마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내려고 열심히 가르치려 하신 거겠지만 이 양반 여인들의 삶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다. 가끔 마을에도 나가보십니까? 네. 설마 제가 양만촌 안에만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실례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외출하시게 되면 어디로 가시나 해서. 농담이에요. 맞아요. 전 외출을 해도 양만촌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가끔 시장에 나갈 때도 사람들과 말에 섞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과잉보하는 경향이 있으셔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가 뭐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지요. 가끔은 정도가 지나치다 느껴지기도 했지만 제가 누구와 만나고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도 감시하셨었죠. 이런 시골에 사는데도 나갈 때마다 호의가 붙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혹여 다치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밖에 나가 노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답답하셨겠군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저를 위해 그러시는 거겠죠. 제가 이름 있는 가문에 시집 가길 원하셨고 그게 저를 위한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벌써 어머니가 많이 그리십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 평소에 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히 그런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신다면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예절 교육을 받거나 서예와 악기를 배웁니다. 아니면 책을 읽거나 그림도 그리고 딱히 재밌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지루하다 느낍니다. 그러셨군요. 다른 마을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마을 밖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지요. 어디로 가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양에 가본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동네에도 갔었어요. 그러셨군요. 즐거우셨나요? 그럼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양은 양동보다 훨씬 크고 활기찬 곳이잖아요. 상점도 많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여인들도 다양하고 예쁜 비단 옷을 차려입고 곱게 치장하고 다니더라고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유리님이 한양에 가기 훨씬 전에 제가 어렸을 때죠. 동네는 2년 전에 다녀왔지요. 한양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음식들도 다 맛있었고요. 바다와 가까운 곳이니 생선이나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도 별미였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한양에만 가봤었죠. 왜 갔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저희 둘 다 한양에는 가본 거네요? 그렇네요. 어제 사건에 대해 여쭙 것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간식을 가지러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운 건가요? 어제 제가 자리를 비운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와 연못에 있는 정자에 앉으니 거기서 같이 뭔가를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식거리 가지러 집으로 가신 거군요. 네. 다녀오신 시간이 오래 걸리셨나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봉일을 하는 사람에게 간단히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죠. 집에서 다가를 가지고 다시 연못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는 공원에서 산책하기 좋아하셨나요? 네, 그랬었죠. 이제는 제게 끔찍한 장소일 뿐이지만 이해합니다. 원래도 거기 자주 산책하셨나요? 비만 오지 않는다면 거의 매일 갔었던 것 같아요. 주로 누구랑 가셨습니까? 항상 누군가가 동행했었죠. 어머니나 하인들과 함께 가끔 혼자 가서 조용히 자연을 벗삼아 쉬다 오기도 했지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네, 하지만 양만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어제는 어머니와 단둘이 가셨다는 거죠. 네, 왜나 다른 하인들은 동행하지 않는 겁니까? 위험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밤중도 아닌 대낮이었고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만 했다면 절대 둘이서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마을에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죠? 네. 그럼에도 전혀 위험하다고는 못 느끼셨습니까? 양만천 내부에는 그런 위험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양만천은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주민들과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범인을 잡히면 그런 게 좀 바뀌면 좋겠네요. 혹 어젯밤에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습니까? 보통은 조용하지만 최근 며칠 전부터는 밤에 경비들이 밖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인기척이 있었지만 소리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양만천에 몇 가구가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1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양반가 사람들은 하인들과 함께 살고 있고 고용된 경비들도 있는 건 이미 아시겠죠? 하면 밤에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양반가 사람들과 하인, 경비병뿐이라는 거군요. 네.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도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빼곤 비슷합니다. 이곳에 어제 방문한 외부인은 유리님과 친구뿐일 겁니다. 교우 관계에 대해 마을에서 어울려 지내는 친구분들은 있으십니까? 있죠. 이곳에 사는 제 또래 아가씨들이죠. 신분이 두터운 편이신가요? 글쎄요. 그저 출신과 신분이 비슷하다 보니 어울리게 되는 거죠. 함께 모여 차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다들 다른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니 하면 억지로 어울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보단 그냥 같은 동네의 양반댁 아가씨들이니 어울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레 어울리지만 집안끼리 교류를 통해 만나는 거죠. 제가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몇몇 아가씨들께는 같이 어울리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방식인 거겠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네. 연소하시어도 친분이 있으십니까? 신분이 두터운 편은 아니지만 아씨께서는 사력이 있고 따뜻한 분이시죠. 하지만 교류를 자주 하는 차이는 아닙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기도 하고 그래도 좋은 분이세요. 양동에서의 삶에 대해 아씨께선 양동에서 사시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시군요.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네, 저는 부족함이 없이 편히 살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저의 삶은 그저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한번 아버님과 얘기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찌 제가 감히 아버지께서 제게 거는 기대가 크시니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말씀드리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씨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무에게도 말 안 하실 거죠? 약속드리죠. 한강 같은 큰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일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큰 도시에서 산다면 새로운 경험들을 더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아씨께서는 그런 것보다 양반과 여인으로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시는 게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양에 가서 산다 한들 이런 삶이 달라질까요? 아, 죄송합니다. 주제 넘은 참견이었네요. 아니에요. 차라리 이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혹여 제 심기를 거스를까봐 솔직하게 얘기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씨께서 원하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꼭 아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양동으로 오기 전날 만난 여인에 대해 설명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인은 아씨와 마님을 뵌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랬다면 제가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용의자로 의심되는 여인입니다. 여인은 제게 얼마 전 양동으로 전입해왔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새로운 전입자는 오랫동안 없었어요. 이제 그만할까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벌써 시간이 참 빠르네요. 혹 더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함께 대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일이 끝나면 좀 더 자주 뵀으면 합니다. 네. 제가 아버지께 유리님이 저희 가족의 호의를 맡을 수 있게 요청하고 싶네요. 그리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게... 실례했습니다. 제가 너무 즉흥적이었네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먼저 아버님과 상의해보심이 어떠신지요? 일단 댁으로 돌아가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그럼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나는 아씨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다시 집무실에 혼자 남았다. 대감댁 아씨와 이렇게 이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이군. 다른 오만한 양반들과는 달리 아씨는 아버지를 닮아 인간적이고 감성적이신 것 같다. 이제 다시 살인사건 조사에 착수해야 해. 일단 오늘 얻은 정보를 요약해보면 그녀가 정원을 자주 산책한다고 했으니 범인이 양반촌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기에 산책할 걸 알고 있었을 거야. 아씨께선 양동에 오기 전날 만난 여인을 알지 못하셨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면 여인이 내게 거짓말을 한 건데 지금 그 여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씨께서는 효심이 깊으신 것 같다. 오늘 나눈 얘기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씨께서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계셨다는 건데 양반과 여인이 풍요로운 그들의 삶에 순응하며 산다고 생각했지만 윤호아씨는 아니신 것 같다. 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와보니 아까의 경비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일은 다 끝나셨습니까? 그로써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닙니다. 대감께서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뭐 지금? 네. 그럼 어서 가봐야겠군. 나는 이만 가볼 테니 마저 수고하시오. 네, 나리. 뭔가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 나는 곧바로 대감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대감의 집. 어서 오시오. 이미 전에 들으셨죠?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여러 개의 방을 지나쳤다. 집의 규모 아름다운 창식에 눈을 빼앗겼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와 집, 벽과 바닥 모든 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집안 곳곳에 아름다운 그림과 도자기들이 놓여있고 좋은 향기로 가득했다. 한양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호화로운 집에 가본 적은 없었다. 나를 안내해준 하인은 갯마루 끝에 멈춰서서 오른쪽 방을 가리켰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게. 부르셨습니까, 대감? 헌데 어쩐 일로? 곳에는 점심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김대감은 주인 없는 밥상을 가리켰다. 이쪽으로 할게. 네? 사양 말고 들게. 나는 그의 말대로 밥상 앞에 앉았다.
그리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자네에 한 번은 이런 자리를 갖고 싶었는데. 부인의 장례는 범인을 찾을 때까지 잠시 미루기로 했네.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밥상에는 수육과 구운 생선 그리고 각종 나물과 김치도 올라가 있었다. 고기는 부드럽고 맛이 있었다. 대감과 아씨께서는 익숙한 듯 조용히 식사를 하셨지만 나에게는 모든 게 특별한 맛이었다. 밥도 잘기가 있었고 요리 양념도 평소에 맛볼 수 없었던 특별한 맛이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마음이 불편했다. 그들이 왜 이런 불편한 자리에 나를 초대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침묵을 깬 건 아씨였다. 네 아씨. 한양에 가 계실 때 가장 그리웠던 게 무엇인가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무래도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친구라면 누구를... 다들 알고 계신 보졸 윤복과 제 옆집에 사는 수아도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셨나 봅니다. 수아와 저는 보안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윤복이 형도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었고요. 아하. 한양에서도 친구가 있었나요? 아침에 제게 얘기를 주신 것처럼 저도 함께 생활하게 되어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둘이 아침에 얘기를 나눴나? 네. 그랬구나. 어떤 명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명절이라... 저는 설날입니다. 저도요. 그럼 새해가 되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이었나요? 매년 새해에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떡국을 먹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윷놀이와 연날리기도 하면서 노는 것도. 그래서 해마다 항상 좋은 추억들이 있었고 아이들도 저와 같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매년 고아원에 가려고 합니다.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고아원에 말입니까? 네, 저도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네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꾸나. 유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동에 있는 곳이니 대감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괜찮으시면 연말에 다시 얘기하시지요. 그러는 게 좋겠네요. 아씨께서는 왜 설날을 좋아하십니까? 새옷도 입고 세뱃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떡국을 좋아하거든요. 김대감은 일찍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리가 할 일이 많을 테니 너무 오래 붙잡아두진 말거라. 네 아버지. 나는 먼저 일어나겠네. 네 대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 남녀지색 보동석인 뒤... 저기 가시기 전에 드리겠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리 초대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잠깐이면 되는데. 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하인을 불러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잠시 후 하인은 작은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상자 안에서 자수가 놓인 주머니를 꺼냈다. 제가 직접 수놓은 거예요. 그녀는 나에게 주머니를 건넸다. 와, 정말 곱네요. 수 놓는데도 재능이 있으셨군요. 아, 부끄럽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걸요. 혹시 제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말씀하세요. 사실 저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아씨, 범인을 제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아씨께서는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벌써 어머니가 너무 그리십니다. 따뜻했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잠시 후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잘 안되네요. 괜찮습니다. 아씨께서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곧 다시 찾아뵐 테니 그때까지 댁에 안전히 머물러 주십시오. 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인 후 집을 나왔다. 아, 정말 안 됐어. 전화에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래도 오늘은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다음에 또 다른 범행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양반촌의 출입문을 지키던 경비병을 다시 찾아갔다. 여기 있었소. 찾고 있었는데. 어쩐 일로 찾으십니까? 양반촌에 거주하는 하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주시오. 지금 당장 말입니까? 그렇소. 관하로 불러 모아주시오. 내 긴히 전한 말이 있어. 그럼 기다리겠소. 알겠습니다. 그는 바로 하녀들을 부르기 위해 양반촌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모두 모이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다들 모였나? 모든 하녀들이 모였는지는 모르나 꽤 많은 인원이었다. 그럼 얘기하겠네. 이리 모여줘서 고맙소. 그리고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요. 최근 몇 시간 당신들 집에서 피 묻은 빨랫감이 있었을 것이오. 만약 보았다면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니면 분칠된 세탁물이 있었을 것이오. 날이 저희 집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녀들 중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좋소. 그럼 요 며칠간 하인들은 물론 양반들 중에서도 평소와 달리 늦게 일어나거나 피곤해 보이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럼 모두 잘 들으시오. 지금 마을에 살인범이 숨어있어. 하루빨리 그를 잡지 못하면 어제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 된다면 당신들의 안전 또한 장담할 수 없어. 지금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오. 그러니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걸 봤다면 꼭 내게 얘기해 주시오. 만약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면 나를 따로 찾아오시오. 나는 마을 남쪽 외곽에 있는 집에 살고 있어. 당신 주인에 대한 일은 말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 맹세컨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할 것이오. 제보자의 비밀은 보장될 것이오. 나와 김대감의 이름을 걸고 보장하겠소. 그들의 얼굴엔 불편함이 역력했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 할 말은 여기까지오. 모두 이리 시간 내어 와줘. 고맙소. 이제 다들 돌아가도 좋소. 그들은 내 말이 끝나자마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만약 그녀들이 숨기는 게 없다면 양만촌에도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건데, 아무래도 오늘 밤에 꼭 마을에 나가봐야겠어. 자,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음에 할 일에 집중하자. 나는 수아를 데리고 보안에 들러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유리와 수아의 집. 오늘은 뭐 했어? 나는 아이들이랑 놀아줬어. 방금 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다들 밖에 못 나간 지 오래야. 왜 아무 말도 없어? 아, 미안. 생각 좀 하느라. 그래도 얘기는 듣고 있었어.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좀 답답해서. 유리의 집. 맞다. 저녁 식사부터 준비할게. 저는 내가 자리에 앉자 채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오늘 유나 아씨께서 관아에 찾아오셨어. 그랬구나. 그 후에 그 댁에서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서 다녀있었고, 대감댁에서 식사를 했다고? 가서 뭘 먹었는데? 고기도 있고 생선이란 이것저것 푸짐하게 있더라고. 와, 진짜? 그분들이 널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나봐. 그런가? 내가 뭘 했다고? 에이, 그런 말 하지마. 다들 잘 아실 거야. 내가 고생하고 있는걸. 한양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보람있다 느꼈지만 이번 일은 좀 달라.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아직 내가 많이 미숙한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양반촌의 하녀들을 불러다 요 며칠새 수상한 일이 없는지 캐물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 수상한 여인부터 찾아봐야겠어. 잘 생각했어. 맞다. 아씨께서 내년 설에 고아원에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 정말? 응.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으시다고. 진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
어떻게 할지 연말에 같이 생각해보자. 수아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동안 오늘 밤의 계획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오늘 밤엔 반드시 범인을 찾으러 나갈 것이다. 하지만 수아가 걱정할 수 있으니 그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취침 시간이 되었다. 내일 아침은 좀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지? 바로 집 앞이니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 없이 너무 멀리 가진 말고. 알았어. 그럼 잘 자. 그래 너도. 나는 옆방으로 건너가 바닥에 앉았다. 범인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라면 오늘 밤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하지만 대체 어디서? 저녁 내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했다. 또다시 양만촌에서일까?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지금껏 3명이 살해됐다. 첫날엔 마을 북쪽, 첫째 날엔 마을 북쪽, 둘째 날엔 남쪽, 셋째 날엔 마을 중앙부에서. 그런 식으로 범행 장소를 택하는 거라면 아직 서쪽과 동쪽에는 범행이 벌어지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나가기 전에 수아가 잠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겠다. 수아야, 자? 대답이 없었다. 그럼 나가볼까?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혹여 수아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구름 없는 하늘은 밤에도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달이 밝았다. 이제 어디로 갈지 정하자. 양반촌을 조사한다. 보통 범죄자가 같은 장소에 2번의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금 특수한 상황임. 범인은 대낮에 양반마저 서슴없이 새치 정도로 대범하다. 분명 오늘 밤 범인이 다시 움직일 거야. 또다시 살인이 일어나선 안 돼. 나는 마을 남쪽 출구로 걸어 올라갔다. 며칠 전 밤에 장복했다고 했을 때 서너 날 많이 걱정했었다. 범인이 오늘 밤에 또 움직일지도 모르니 밤에 장복할 생각이야. 위험한 거 아니야? 먼저 사건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위험할지라도 더 이상 마을에서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 유나 아씨와 나눈 얘기는 내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범인과 직접 맞닥뜨리는 건 위험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머릿속의 생각이 명확해졌다. film과 가장 가까운 집까지 도착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해. 예상은 했지만 마을이 정말 조용할걸. 마치 버려진 마을에 와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마저 드는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불이 켜진 집은 없었다. 지금쯤 모두 잠들었겠지. 별로 놀란 일도 아니지. 이 시간에 불 켜놓거나 소리를 내서 주의를 끌고 싶지 않을 테니. 나는 곧이어 시장에 도착했다. 원래 이것은 낮에 상인들이 모여 매우 활기가 넘치던 곳이다. 수아와 함께 처음 장에 나와 채소를 팔던 날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수아를 도와 시장까지 함께 채소를 옮겼다. 어렸을 때도 그녀는 꽃이나 식물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었다. 우리가 철들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거기서 키운 채소들을 수확할 수 있었다. 그녀가 농부가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혼자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텃밭을 가지고 있었고 먹고 살기에도 크게 부족함이 없어 자신의 밭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했다. 나도 종종 그녀의 일을 도왔다. 그때 우리에게 집을 찾아준 게 사또였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군. 집 근처에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 집 앞에서 지으면 되겠군. 마을 외곽이지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네들은 돈이 별로 없지 않나? 이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 네, 여기로 할까? 나는 괜찮은데. 그럼 그렇게 하지. 괜찮겠지?
우리의 새 보금자리는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마을 바깥에 방치되어 있어 청소하는 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수아가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처음이라 모든 게 쉽지 않았지만 윤복이 형이 수아에게 좋은 자리를 잡아준 덕에 잘 팔 수 있었다. 이 마을에서의 추억이 너무 많아. 양반촌은 시장의 동쪽이지. 정신 차리고 그쪽으로 가보자. 양반촌. 양반촌의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은 경비병 한 명이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얘기했다. 오늘 외부인의 출입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나는 안을 조사하고 오겠어. 네, 다리. 나는 조심스레 양반촌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어디로 가볼까? 정원은 양반촌 안에서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곳이야. 내가 범인이라면 정원으로 숨어 들어왔을 것이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외벽을 제외하곤 어떠한 장애물도 없으니까. 마님이 살해당한 이후 낮에도 경비를 강화했으니 여기 다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확인해볼까? 나는 정원 입구에 멈췄다. 어제 낮의 일이 다시 생각났다. 잠깐 거기서! 설마 그때 헛것을 본 건 아니겠지. 나는 안으로 들어가 범죄 현장을 다시 확인했다. 시신이 옮겨진 자리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도 모르게 오한이 들었다. 누군가 여기 숨어있다면 그를 찾은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무와 덤불 사이사이로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연못 주변을 둘러보고는 정원 출입문 쪽으로 돌아왔다. 범인이 오늘 밤 나왔다 해도 여기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안에 숨어들지 못하게 문에 잠가두자. 밖으로 나와 조심스레 빗장을 걸어 잠갔다. 당장은 수상한 게 없어 보이는군. 정말 조용한데 이제 기와집들을 하나씩 확인해볼까? 양반촌 안쪽에서 다른 경비병들과 마주칠 거라 생각한 내 예상은 빗나갔다. 입구를 지키는 사람만 한 명 있는데 이걸로 경비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나? 만약 여기서 또 다른 사망자가 생기면 그땐 너무 늦어. 내일 바로 대감과 상의해봐야겠군. 이쪽에도 순찰에 도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지. 내가 와보기 잘했군.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불이 켜져 있는 집은 없었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금만 더 머물러 볼까?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아무 일도 없군. 설마 범인이 눈치챈 걸까? 에이 설마. 가만히 서 있다 보니 쌀쌀한 밤 기운이 느껴졌다. 여러 기와집들을 지나 임대감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 주변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배감과 아쉽게 정말 면목이 없어. 그의 집 내부는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주무시고 계실 테지. 부디 편히 주무셨으면. 집집마다 확인한 후 이제 한 집만 남았다. 사또의 집. 안 그래도 날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염탐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날 죽일지도 몰라. 설마 이 시간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는 집 바깥에서 주변을 살피고 마당 안쪽까지 확인했다. 집이 커서 내부까지 명확하게 보기는 힘들었다. 그렇다고 외벽을 타고 올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나 그럼에도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희한하게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누구의 방이지? 사또께서도 잠 못 이루시는 건가? 들키기 전에 어서 돌아가자. 나는 양반촌과 관아 안쪽까지 둘러본 후에 다시 입구로 돌아왔다. 구석구석 다 돌아봤어도 수상한 건 못 찾았군.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밤은 별일 없겠지. 경비병은 여전히 출입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 나는 이만 돌아가겠소. 입구에서도 별일 없었나? 네. 여기만 지키고 있지 말고 한 번씩 주변도 둘러보게. 출입문은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아침까지 잘 닫아놓고. 사또께서 입구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을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니 알아서들 하게. 나는 다시 마을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들에게 이런 분위기는 익숙하지 않겠지. 조직력에 문제가 많아 보여. 여기서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도 오만한 거겠지. 나는 이곳에 합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내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 뭐 어쩌겠어. 그들이 평소 하던 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지. 나는 조금 지쳐서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다. 이제 곧 날이 밝아오겠군. 적어도 양만촌 사람들은 안전하겠지. 말이 다른 곳들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유리의 집.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수아는 자고 있겠지. 나는 갓을 벗어 정리한 후 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처음 살인이 일어난 후 벌써 수일이 지났음에도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윤복이 형은 실종, 주민 한 명과 순이 그리고 마님까지. 내 능력의 부족으로 첫 임무가 실패할까봐 두려웠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피로가 몰려와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여섯째 날. 유리의 집. 잘 잤다. 벌써 날이 밝았네. 꽤 많이 잔 것 같은데. 수아가 나가는 소리도 못 듣고. 늑장 부리지 말고 나가자. 수아는 오늘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볼 거라고 했다. 그녀가 무사한지 확인해 봐야겠다. 집 앞의 밭에서는 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수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좀 더 크게 불러볼까? 수아야, 거기 없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좀 이상한데 아직 안 일어났나? 나는 옆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수아야, 안에 있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미안, 들어갈게. 좋지 않은 예감에 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아야! 안 돼. 제발. 수아의 시신이 피를 절절 흘린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망연자실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의 뺨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어떻게 내가, 어째서. 미안.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계속 일을 그르쳐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정말 최악이야. 넌 항상 나를 위해 모든 걸 해줬었는데 나 같은 건 내 친구가 될 자격도 없었어.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 찬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하룻밤 사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을 잃었다. 범인은 어젯밤 내가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양만촌에 간 걸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를 새로운 희생자로 정한 것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지켜내지 못했다. 사또가 날 믿지 못한 게 옳았다. 나는 이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다. 그가 내게 냉소적이었던 이유도 옳았다. 나 같은 풋내기 혼자 이런 일을 해결하려 한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넌 눕기 전에 대감께 아래어 동네 쪽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이다. 문득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다.
불쌍한 것. 당신 짓이지. 그녀는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출격했다. 거기서! 그녀는 이번에도 매우 빨랐다. 마을 남쪽 길로 달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들판에선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다시 그녀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은 죗값을 치를 것이오! 여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범인일 것이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수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을 죽인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분노에 휩싸인 나는 여인을 잡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다. 거리가 좁혀지자 그녀는 다시 나무 뒤로 숨어버렸다. 이제 그만하시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나는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갔다. 나무 뒤엔 아무것도 없었다.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분명 나무 뒤로 숨는 걸 봤는데 나도 모르게 이마에 손을 갖다 댔다. 꿈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수아 여인, 김대강까지. 나도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되었다. 그래, 그보단 수아부터 돌봐야지. 만약 내가 그리 됐다면 수아도 지금 나 같은 심정이었겠지. 일단 수아에게 돌아가자. 그래, 그게 먼저지.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의문의 여인은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내가 또 헛것을 보는 건가? 유리, 진정하시오. 당신 내 이름도 아시오. 진정하시게. 나는 범인이 아니오. 그녀는 아주 침착하게 얘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선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다. 우리는 잠시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다. 하면 당신은 누구요? 범인이 아니란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져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있었다. 친구를 잃은 것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그르쳐선 안 될 것이요. 만약 내가 진범이라면 당신이 이미 죽었을 것이오.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살해했는지 보지 않았소.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의문이 해소되진 않았다. 당신은 내게 마을에서 왔다 했는데 그렇소. 허나 마을에서 당신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소. 믿기지 않지만 그녀는 내 이름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사람들 이름까지 알고 있는 듯했다. 내게 몇 달 전 양도로 전입해왔다 하지 않았소. 그건 사실이오. 나는 언제나 마을에 있었어. 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어디에 살았는지도 아시오. 고아원에서 수와 순이와 함께 살지 않았음. 그걸 어찌? 이렇게 정확한 대답은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범인이 아니라 믿소? 여인이 결백하더라도 아직 모든 의문이 해소된 건 아니었다. 내가 마을로 돌아오던 날 우리가 만났던 게 꿈이 아니던 것이오. 나는 그날 일이 꿈인 줄로만 알았소. 그때 당신이 했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내가 입고 잤던 옷은 내 짐 속에 있었어. 그날 어떻게 거기까지 왔고 왜 온 거요? 난 당신이 말을 잃었다는 것도 믿지 않소. 나는 그날 당신을 만나야 했소. 나를? 그럼 어째서 다시 사라진 것이오? 일이 생겨 급히 떠나야 했소. 이 안반촌 정원 안에서는 뭘 하고 있었던 거요? 유나의 비명소리를 들었소. 왜 날 보고 도망쳤소? 내가 김대감의 처를 죽였다면 그 전에 도망치지 않았겠소. 범인이라면 왜 그곳에 남아있었겠소. 어떤 범인도 그리하지는 않았을 것이오. 그녀의 말이 옳다. 범인이라면 범죄를 저지른 후 현장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 이유가 없었다. 이 마을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오? 내겐 지켜야 할 사명이 있어. 사명이라니 대체 이 마을에 무엇이 있길래 내가 마을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어? 마을을 지키다니 어디? 나쁜 기운이나 생물로부터 별로 그래 보이지는 않소만. 혹여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마을은 끝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와의 대화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태도는 진지했지만 설명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었다.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기란 힘들었다. 왜 이번엔 다시 돌아온 거요? 범인을 찾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 계속 나를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랬을 것이 아님. 나는 그저 당신이 날 쫓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속히 범인을 찾았으면 하오. 하면 이제 당신이 누군지 얘기해 주시오. 당신 사람이 맞소? 아니면 귀신?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요? 아니세. 마을을 지킨다 하지 않았소. 설마 당신은 이 마을의 수호신인 것이오? 수호신이란 존재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전해지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많은 것이 설명된다. 나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 그녀가 정말로 마을의 수호신인 걸까? 다시 눈을 뜨자 여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잠깐 기다려 주시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수호신이라니. 그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마을을 지킨다고 할 수 있어. 하면 어째서 나만 그녀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녀는 내가 만든 환상일까? 돌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감사의 의미로 이 노래개를 드리고 싶소. 노래개. 그때 일이 꿈이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겠지. 어째서 좀 더 일찍 생각하지 못한 걸까? 나는 주머니를 확인해 보았다. 주머니 속에는 놀이개가 있었다. 꿈이 아니었어. 내가 헛것을 본 것도 아니었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요리의 집. 수아의 시신은 여전히 비범벅이 된 채로 바닥에 누워있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 내가 없는 삶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 넌 언제나 밝고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지. 내가 힘들 때도 너만은 모든 걸 잊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 내가 많이 그리울 거야. 그래도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나는 반드시 범인을 찾아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거다. 반드시. 나는 그녀의 시신을 확인했다. 바닥에 누운 채로 살해당한 것 같다. 저항하지도 않은 것 같다. 하는 동안 공격받은 거겠지. 나는 시신의 상처를 확인했다. 이번에도 다른 시신들과 마찬가지로 흉부의 상처가 도드라졌다. 끔찍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지? 흉부의 상처가 너무 벌어져서 속이 들여다보일 정도잖아. 속이 울렁거려 더 이상 시신을 관찰하기는 힘들었다. 일단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흉부의 상처다. 그냥 단순히 독소만 노린 것일 수도 있지만 살인이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어르신 걸까? 그렇다면 범인은 분명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겠지. 수아의 시신은 당분간 여기 두자. 내가 직접 묻어줘야지. 나으리 목소리를 들어보니 마을 보조 중 한 명이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댁에 계셨습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아니, 별일이 있었지. 내 얼굴을 보고도 모르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내 오랜 친구인 수아가 지난밤에 살해당했네. 네? 그는 방안을 확인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혼자 집에 있는 게 위험하다 생각해서 여기로 데려온 건데 일이 돼버렸어.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혼자 있고 싶네.
그러면 저는 관하로 돌아가 이 일을 고하겠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수아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수아를 두고 나간 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수아는 살해당하지 않았겠지. 범인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내 부주의로 인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목숨을 잃었다. 소중한 일을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지? 저건... 나는 밖에는 가마 행렬이 있었다. 행렬엔 가마꾼을 비롯해 호위병들이 있었다. 가마를 타고 온 사람은 분명 양반과 여성일 것이다. 가마 뒤쪽에는 하인들이 뒤따랐다. 무슨 일이지? 가마꾼들이 우리 집 앞에 멈춰서서 가마를 내려놓았다. 조금 놀랐지만 누구인지 알 것 같기도 했다. 호위병들이 가마를 열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유나 아씨였다. 아씨.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걸어왔다. 유리님, 무슨 일이 생겼는지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올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가마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게 참말입니까? 네. 그녀는 시선을 회피했다. 왠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절 걱정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러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부탁드려요. 저도 갑자기 어머니를 잃었기에 지금 어떤 심정일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드신 시기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됩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옆집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네. 그녀는 함께 온 이들에게 얘기했다. 모두 여기서 대기하게. 네, 어쭈. 그녀는 주변의 시선 같은 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수아의 집. 우리는 수아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문가 위에는 내가 선물로 준 주머니와 소지품들이 있었다. 나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참아보았다. 아씨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여성분의 집인 것 같네요.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어디에 와 있는지 이해한 듯 했다. 아, 죄송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괜찮으니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리 편한 것은 아니지만 잠시 앉아서 함께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너무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듣고 싶으신 겁니까? 네, 저도 어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부른 건 아니었다. 그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이었는데 너무 순진한 걸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어떻게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것 같았다. 친절하시군요. 최근에 살인사건 때문에 수아는 며칠 전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저는 어젯밤 범인을 찾기 위해 마을을 순찰을 나갔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일어난 후에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밭에 나가본다 했기에 밖을 둘러봤지만 잡일을 하러 간다던 그녀는 보이질 않았고 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이 제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그녀를 살해한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지금 범인은 매일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범행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여 저는 얀만총과 아씨의 댁 근처를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저 때문에?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니요. 그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범인을 과소평가하여 수아가 희생된 겁니다. 그녀는 매우 상심한 듯 보였다. 두 분이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하셨지요? 네. 저희는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였죠?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동갑입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아 부모를 알지 못했고 말의 작은 고아엄마니 저희를 받아주었죠. 저희는 형제 자매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항상 수아가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비밀도 없었고 항상 서로가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제가 한양에 가 있을 때도 저희 집까지 돌봐주었는데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예전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시장에 채소를 내다 팔았던 거 아십니까? 아니요. 그녀가 처음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도 제가 운반을 도왔고 그녀의 일을 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관계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수아낭자는 좋은 분이셨군요. 제게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낭자께는 윤희님 같은 좋은 친구분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제가 좋은 친구였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세요. 수아낭자는 어떤 분이셨나요? 수아는 장구 치는 거 좋아하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곤 했었죠. 어제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곤 하셨죠? 낭자께서는 고아원에 자주 가신 건가요? 네. 매번 직접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도 가져다주고 아이들과 언니처럼 누나처럼 잘 놀아주었죠. 아이들 모두 수아를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도 언제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고아원에서 말입니까? 어디든지요. 대감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같이 간다면 아마 허락하실 거예요. 이만 돌아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아의 시신을 수습해야 해서. 아니요, 그건 유리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미 사람을 불렀습니다. 힘든 기억은 빨리 잊으세요. 제가 낭자를 모실 좋은 묘자리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그래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서 두 팔로 나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행동은 나를 적잖게 놀라게 했다. 나는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여인이 내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씨, 제 옷에 피가 묻어있을 겁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나를 안고 있었다. 상관없어요.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레 물러섰다.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일 보세요. 네, 저도 다시 수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은 후 집을 나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호위꾼들과 간막꾼들은 아직 집 앞에 있었다. 그들은 아씨를 정중히 모셨다. 그녀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시신을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수습해주게. 집안은 깨끗이 청소해놓고. 그들은 아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으로 들어갔다. 하면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씨는 다시 가마에 오르셨고 가마 행렬은 다시 양만천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 집엔 나 혼자구나.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어서 놈을 찾아야 한다. 나는 다시 집안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시신을 수습한 후 방 안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럼 바로 관하로 가보자.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자. 나는 양반촌으로 걸음을 옮겼다. 양반촌. 오늘은 입구에 다른 경비병이 서 있었다. 그는 날 알아보곤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양반촌 입구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아씨를 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그녀는 가만히 내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말을 오가며 마주친 적은 있었다. 마을에서 사또일 딸인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3년간 마을을 떠나 있는 사이 그녀는 많이 변했다. 내 기억 속의 그녀는 어여쁜 소녀였는데 지금은 양동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조금 쑥스러운 기분도 들었다. 이제 오는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신비한 무언가가 있었다. 설명하기 힘든 매력적인 무언가 있었다. 그녀의 태도는 쌀쌀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 소식은 들었네. 수아 일은 나도 안타깝네. 알고 있네. 자네들 친분이 두터웠던 것을. 꼭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물어보게. 감사합니다. 나도 마음이 안 좋네. 좋은 아이였는데. 그래도 잘 버틸 수 있겠나? 염려 마십시오. 그럼 됐네. 모두 자네가 어서 사건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응원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계속 이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지 떠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역시 그 아비의 그 딸인 건가? 유나가 자네 찾아갔다지? 그녀는 마치 모든 거 안다는 듯 미소 지었다. 내 아무한테도 말 안 한 테니 너무 걱정 말게. 자네는 행운하군. 여인들이 다들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네? 설마 모른다고 말하려는 건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아가 자네 어찌 생각하는지 몰랐나? 수아가? 정말 실망스럽군.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수아가 자네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을. 그게 정말입니까? 자네 대하는 행동이나 눈빛만 봐도 아신. 정말 몰랐나?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날 가지고 놀고 있는 걸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제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 사실이라면 잔인했다. 혼란스러워하는 날 보곤 그녀가 주제를 바꿨다. 유나가 자네 집에 찾아가서 뭘 했나? 송구 하나 대답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 뭔가 말 못할 비밀이라도 생긴 건가? 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아씨께서는 수아와 어찌 알게 되신 겁니까? 아 그건 처음 만난 건 시장에서였네. 그 아이가 시장에 가져오는 채소가 좋다더러. 젊은 처녀가 혼자 시장에 나와 채소를 파는 일도 흔치 않고 내가 보기에도 수아가 장에 가져온 채소들이 괜찮아 보였네. 그래서 호기심에 시장에 갔다가 수아에게 들렸었네. 아씨께서 장에도 나가십니까? 그럴 때도 있네. 그때부터 장에 나갈 때마다 인사를 나누곤 했네. 그럼 자네는? 저는 같은 고아 출신입니다. 아 그랬나? 둘이 같은 나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했던 거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수아 이름 몹시 유감이네만. 나는 자네가 어서 범인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바라네. 지금 사건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일단 대감과 아씨의 아버님과 좀 더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부디 아씨께서는 무사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말이 맞네. 근데 나도 의문스러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 네. 찾았나? 아니요 허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지? 아주 수상해 보이던데. 저는 이번 사건은 그 여인과는 관련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 자네에게 독촉하고 싶지 않네만 범인을 찾지 못할 시 어찌 될지 알고 있나? 무슨 말씀이시죠? 자꾸 희생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또께서 말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닌가? 하면 이러다 파죽될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네만 믿고 있네. 그러니 어서 범인을 잡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게.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알았네. 그럼 이만 가서 일 보게.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녀는 대답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 도무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군. 친구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알게 뭐야. 그녀가 자리를 떠난 후에 나는 집무실로 들어갔다. 집무실. 대감과 사또께서는 이미 집무실 안에 와 계셨다. 내가 도착하자 그들은 하던 말을 멈췄다.
자네 왔나? 나는 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대감의 눈빛은 다소 난처해 보였다. 이리와 함께. 그 와중에 사또는 날 쳐다보고 있었다. 다행히 오늘은 평소보다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이진 않았는데 내게 조금은 조심하고 있는 걸까? 우리도 얘기 들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계속 이런 일이 생겨 나도 마음이 편치 않네. 게다가 수아까지. 좋은 아이였는데 미안하네. 어찌 감히 대감을 탓하겠습니까? 제가 이를 그르친 것을. 수아의 죽음은 모두 제 불찰입니다. 아니, 우리는 마을을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있세. 우리가 자네에게만 맡기고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해서일세. 그는 자신의 처가 사망했을 때보다도 더 충격받은 듯해 보였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사또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대감, 이제 더는 지체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것입니다. 나도 자네가 열심히 일하는 건 알고 있네. 내가 자네라도 힘들었을 게야. 그의 말은 뜻밖이었다. 나를 동정하고 있는 걸까? 이미 벌어진 일인 것을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믿고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범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부디 제가 이 일을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마다 수사는 계속해야 하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계속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것일세.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괜찮네. 하나 살인사건이 매일 일어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일세. 다음에 좀 더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묘책이 있나? 네, 얘기해보게.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조금 과격한 방법일 수도 있으나 마을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 할 것 없이 주민들 모두가 외출을 금하고 이제부터 마을의 모든 집을 구석구석 수색하여 범행에 사용되었을 무기부터 찾아내려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상했던 반응이다. 분명 사람들도 거부감이 크겠지. 두 사람은 날 못 믿어온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제 소견으로는 범인은 마을 안에 있으며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 범인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단서를 찾는 게 힘든 상황이니 모든 주민들을 격리시켜 이동을 금한다면 극단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범인의 발을 묶어야 합니다. 하나 사람들을 오래 격리시키기란 쉽지 않을 걸세. 그럼 일단 범인의 신원부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할 텐데 뭔가 짚히는 게 있나? 네, 저는 수아의 시신을 보고 범인이 특정 행동을 반복한다 확신하였습니다. 사망한 여성들의 시신에는 모두 흉부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가선 안 될 일이지만 그래서 상처는 분명 칼날에 의한 것입니다. 시신의 상처로 봐 장검은 아닌 단검일 것입니다. 즉 범인은 칼에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범인은 피와 살을 베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생에도 익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백정? 백정?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예상했다. 나 역시 생각해보자는 건 아니지만 만약 그런 거라면 길을 너무 돌아온 거다. 역시 천한 것들이란. 자네 말이 맞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백정뿐일세. 아직 그리 단정짓기는 좀 이르다 생각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고발할 수는 없으니 내일 아침부터 그들의 집을 조사해보려 합니다. 왜 지금 당장 하지 않고 그 전에 주민들에게 격리 명령부터 시키지 않는다면 범인이 오늘처럼 또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범인이 아니라면 범인이나 공범에게 정보 제공만 하게 되고 숨어버릴 수 있으니 먼저 주민들에게 격리를 명한 후에 조사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서 이런 상황이 끝나도록 해야겠지요. 지금 관할에서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두 합쳐 6입니다. 유리까지 포함해서. 양만촌에는 한 명만 두길 권합니다. 단순히 입구만 지키고 있는 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모두가 격리된 상태라면 출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을 테니 주변에 계속 순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조들이 지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대로 순찰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들은 반은 내일 오전에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걸 모를 것 같나? 감히 누굴 가르치려는 게냐? 진정하시오. 자네는 이만 돌아가고 내일 할 일이 많을 테니 이만 돌아가서 쉬도록 하게. 그리하겠습니다. 잠깐! 네? 자네 말에서 본 수상한 여인에 대한 얘기한 거 기억하나? 네. 허나 그 여인을 봤거나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이 요 며칠 피곤하여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자네는 분명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않았나? 소인이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알았으니 어서 돌아가서 쉬도록 하게. 하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나는 홀로 밖으로 나왔다. 저분들이 여인을 열심히 찾아보고 계셨던 걸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나는 내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돌아갔다. 이제 더 이상 실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압박감이 심해질 테지만 적어도 살인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집에 가기 전에 윤복이 형의 부모님을 다시 만나 뵙자. 가서 수아의 일도 말씀드려야겠지. 윤복이지. 나는 윤복이 형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주변은 조용했다. 나도 모르게 마을의 이런 조용함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찾아온 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어. 이미 아들의 일만으로도 걱정이 끝일 텐데 그냥 얘기하지 말까? 내가 돌아서서 자리를 떠나려 하자 방 안에서 방문이 열렸다. 유리였구나.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에서 내가 온 걸 보신 거다. 이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지. 거기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렴. 감사합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리였구나.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니? 네. 별일 없고. 그게 형에 대한 소식은 아니에요. 아직 형은 행방을 모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이해한다.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걱정되시겠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니? 어젯밤에도 희생자가 있었어요. 아침에 본 수아의 시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너 무슨 일이니? 수아가